어제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많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일명 조희대 청문회를 강행했고 조희대 특검법도 상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 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함께 상정했습니다. 모두 대법원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법안들입니다. 또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죄를 물을 수 없게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많은 일들이 있었던 어제 법사위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사위가 어떻게 이재명 방탄, 나아가서 이재명에 대한 엄정한 재판을 하겠다라는 사법부를 겁박하는 겁사위가 되고자 하는 겁니까?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 빼겠다? 사실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무력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오로지 묻지마 이재명을 당선시키자. 이거야말로 유권자를 속이는 묻지마 이재명 당선법이다. 선거법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사실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이게 정치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또 자칫 이게 정치적으로 많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법안이자 국민을 우습게 하는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한 명 위해 가지고 선거 제도를 완전히 망치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해서 행위를 삭제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재산, 직업, 행위 여러 가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중에 이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처벌한다라는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있는데 여기에서 행위를 삭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개정안의 주된 내용입니다. 지난 1일에 대법원이 이 조항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발언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김문규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관련 발언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자, 어제 법사위를 통과시킨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시행이 된다면 6월 18일 대선 이후에 펼쳐질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행위에 대한 그 항목이 빠지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해서 파기환송심이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걸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일명 또 이재명 면소법이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를 위한 법이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국 부총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뭐 대선 취재 많이 해봤지만 네. 대선 전국에서 법사위가 이렇게 관심을 모으는 거 저 처음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후보 중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서 하루 종일 통과시킨 법안들 보면은 전부 다 또 연결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냐 하면은 지금 면소를 위해서 선거법을 고쳤지 않습니까? 고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면소를 하면은 이게 면소 절차를 또 밟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행정 소송법 개정안에서 법 개정을 하면서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재판이 중단된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단체 조항을 달아서 다만 무죄가 예상되거나 면소가 예상되는 걸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또 해놨어요. 그렇다면은 면소를 해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재판은 또 하도록 했으니까 서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안들을 막 무더기로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는데 저는 이게 뜻대로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될까? 네. 그 부분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하더라도 네. 일단 집권을 하면 국무회의를 다 구성을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법안이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바로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네. 국무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이 공표를 해야 돼요. 네. 그 과정이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려면은 이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고 하잖아요. 그걸 장관들을 하려면은 그렇죠. 물론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거기에 과연 응할까? 그렇다면 새로 국무회의를 구성을 하려면은 기간이 걸리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 파기환송 심의 원래 5월 15일 하려다가 6월 18일로 연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그 조희대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정을 하면은 그 전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국무회의 아하. 조성돼서 그 심의 의결을 하기 전까지. 네. 다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에 하나 그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정부 초반에 네. 그렇게 하면은 한두 달 만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싶은데 어쨌든 상당히 이 대선 전국에서 제일 출발점부터 아주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주 속전속결로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행시킨다 하더라도 새 정부의 국무위원을 구성하고 그렇죠. 국무위원을 펼치려면 그만큼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6월 18일 파기환송심 첫 번째 재판만큼은 적어도 지금 이 법이 적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저는 그런 그렇게 말씀이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은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법의 취지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어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겁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이번 법원에서도 교유행위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모든 건 행위와 적용될 수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명확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입장 그리고 이해하는 입장에서는 어떠한 것이 처벌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해당 규정을 살펴보게 되면 직업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재산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행위에 대해서만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 행위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 부분을 지금 개정안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거고요. 이것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네.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행위를 처벌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요. 뭐 영국을 예로 드는데 영국의 경우에도 최근 100년 사이에 이와 관련해서 처벌받은 경우가 한 차례인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규정 자체에 대해서 대부분 주요 국가는 처벌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벌하느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같은 그런 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이지 네. 무슨 당선자를 그러니까 당선자든 낙선자든 간에 이걸 통해 가지고 공직선거법 처벌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든가 그런 식의 처벌을 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개변 취지를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원희 대변인님, 예. 지금 이제 조윤선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뭐 해외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행위를 가지고 죄를 묻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진작에 해결을 했었어야지 왜 이 타이밍에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이걸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이냐라는 지적도 네.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설명하는 것을 1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면 네. 이재명 후보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최초의 수혜자가 될 것은 분명한 일 아니겠어요? 과거에도 이런 관련 문제가 있었다면 특히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처리한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2019년에 패스트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때 만들 때도 우리 당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었던 이유가 게임의 룰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는 데 대한 문제 제기였거든요. 네. 지금도 결국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수혜를 보게 되고 결국 국민들은 이게 이재명 후보의 면죄법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심 살 만한 일을 왜 하나요 지금? 그건 하지 않았어야죠.